휴먼 다큐 레전드 여행 드라마.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 걸어서 저 하늘까지. 제2부 흐르는 강물처럼. 나 홀로 라오스 여행 63번째 날, 다시 폰사반으로 뒷걸음질 1 첫 번째 단락. 롱탕에서 남차틀 향해 걸어서 약 12km 가서 다시 자동차로 약 50km를 되돌아왔다. 밤새 잠을 설치다 보니 벌써 해가 중천이었다. 늦잠을 자고 말았던 것이었다. 주섬주섬 챙겨 길을 나서기는 했지만 오늘도 30km의 거리에 있는 남차까지 가야 했기에 해 떨어지기 전까지 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부지런한 라오스인들의 하루가 열리고 닫히는 일상과 내가 비교가 되면서 아직까지 농경문화 중심으로 종교적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라오스의 새벽 문화를 설명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사뭇 우리와는 다른 것이 라오스인들은 새벽 3시에서 4시면 잠에서 깨어나 일과를 시작, 오후 3시에서 4시면 일과를 마무리 짓고 저녁 6시쯤 식사를 간단히 마치고 저녁 8시 늦어도 9시면 모두 취침에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그래서인지 라오스의 재래시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상점과 식당 등도 새벽 4시경 문을 열고 오후 4시면 문을 닫는 것을 볼 수 있는 점을 감안, 대체적으로 우린 저녁 문화를 즐기는 편인데 라오스인들은 새벽 문화를 즐긴다고 볼 수 있었다. 잘은 모르겠지만 전체 인구의 90%가 불교를 믿고 있음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생활문화적 특성인 듯 싶었는데, 라오스 불교는 한국과 중국 등지의 대승불교와는 조금 다른 소승불교로 승려들은 오전 중 탁발을 통한 식사만을 하고 해가 지고 난 저녁부터는 마실 수 있는 물과 음료수를 제외한 일체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것에서 영향을 받아 가능하면 가정에서도 승려들의 일상을 따라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하루를 정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평소 라오스인들은 승려들을 최고의 예우로 대우하고 있음을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되는 일들이라고 생각되는데, 라오스 정부조차도 이러한 불교적 문화를 적극 협조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여자들은 승려의 몸에 손을 스치는 것조차 금기사항으로 각별히 조심시키는 등 일반 가정에서는 승려들의 안거기도 하는 기간에 들어가는 6월 카오판사부터 안거가 끝나는 10월 업판사까지는 모든 크고 작은 행사에서 음주 가무를 자제시키고 인륜지대사라고 하는 일체의 결혼식까지 기도가 끝난 다음으로 미루어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로 유도하여 치룬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소승불교의 종교적 특성으로 인한 주방이 없는 사찰의 승려들은 오전 중 탁발을 통한 식사만을 하고 저녁에는 식사를 하지 않는 것에 영향을 받아 일찌감치 하루를 정리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또한 대부분의 라오스인들의 가족들 중에는 일찌감치 동진 출가의 경험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수행 등을 나누는 일들이라고 생각되었다. 어쨌든 그런 라오스의 종교적 특성의 새벽 문화를 생각해 보면서 걷고는 있었지만 와중에도 오늘은 늦잠 잔 덕택에 평소보단 속도를 내어 부지런히 걸을 수밖에는 없었는데, 평소 같으면 중간에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점심 도시락을 미리 준비하고 나섰지만 서두르다 보니 그것마저 준비를 못했고, 만일 중간에 식당을 못 만날 경우 배낭 안에 비상 전투 식량인 초콜릿과 소시지로 요기를 할 수밖에 없었기에 가능하면 빨리 남차까지 가야 민생고를 해결할 수 있음도 이유라면 이유였다. 정말 바쁘다. 바빠 그래도 속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열심히 속도를 내서 걸어서인지 예상했던 거리보다는 많이 가고 있어 조금 안심이 되기도 했다. 마침 길가에 빈 원두막이 보이기에 떡 본 김에 제사를 지낸다고 아무리 바빠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으니 잠시 요기도 할 겸 쉬어가기로 했다. 그런데 문제는 어제의 피로 탓인지 모르겠지만 산들바람에 눈꺼풀이 내려오는 것을 도저히 못 참고 깜박 졸고 말았는데, 잠깐 졸음이면 괜찮을 수 있었건만 그만 신선 노름에 원두막 위에서 3시간이나 까먹고 말았던 것이었다. 결국 평소보다 짧은 거리가 아니었음인데도 늦게 출발했음에 낮잠까지 저지르고 보니 엎친데 덮친 격 뒤늦게라도 정신을 차리고 다시 부지런히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음이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